결혼하기 전 친정어머니께서는 딸의 혼인날을 받아두고 그날부터 한숨을 내쉬셨다. 그렇지 않아도 성격이 까다로운 딸이 과연 결혼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을 하셨다. 저 싫은 것은 죽어도 안 하는 성질이고 한번 아니다 싶으면 뒤도 쳐다보지 않은 성격을 가진 딸의 앞날이 왠지 불안해 보이셨기 때문이다. 친정어머니께서는 항상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는 다른 건 다 좋은데 너무 경우를 따지는 게 흠이야. 그럴 거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지. 누가 너를 좋다고 하겠냐? 경우 바른 것도 좋지만 지나치면 안 된다. 상대를 받아줄 줄도 알아야지. 그래서 어디 결혼해서 잘 살겠냐? 누가 너를 좋다고 할지 걱정이다. 걱정이야. 성장하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말씀이다. 친정어머니께서는 내신 딸의 성격을 불안해하셨다. 경우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물불을 안 가리고 따지고 넘어가는 성격인지라 언젠가는 그 성격으로 인해 고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것이다. 친정어머니의 걱정은 내 결혼 생활에 그대로 드러났다. 내가 시어머니와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때마다 친정어머니께서는 자불안석이 되셨다. 딸이 당장이라도 그만 살겠다고 할까봐.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태어난 이상은 어쩔 수 없다. 다 참고 사는 거지. 그러다 보면 좋은 날도 오는 거다. 네가 좋다고 해서 한 결혼이고 애들도 있는데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하는 말씀으로 힘들어하는 나를 달래셨지만 친정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결혼 생활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그때 만난 마음 공부를 통해 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불안한 결혼 생활도 차츰 안정이 되어 갔다. 무엇보다도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마음을 바꾸려고 시작하면서 예전보다는 성격도 많이 누그러졌다. 하지만 그건 호수에 뿌연 흙탕물이 가라앉아 있는 정도에 불과했다. 조금만 휘저으면 금방이라도 바닥에서 황토물이 올라오는 상태였다. 겉으로는 전보다 성격이 많이 누그러졌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옳고 그름이 가득했고 그걸 버리지 못하고 꼭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에는 스스로 만든 큰 잣대가 있어서 그 잣대로 세상을 재고 있었다. 사람을 만나도 내 잣대를 들이대고 사물을 봐도 내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다. 물론 그 잣대가 때로는 세상을 사는데 도움을 준 적도 있지만 치명적인 손해를 더 많이 입히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 더구나 그 잣대는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사람들과 많은 인가를 지었다. 세상을 향해 내 마음속의 잣대를 들이대는 동안 그로 인해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잣대를 들이대면서 보이지 않게 상대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살아왔던 것이다. 잣대를 고집하면 할수록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포용하지도 못했고 그로 인해 많은 악영과 악업을 지어왔다. 빗물이 바다에 도달하려고 할 때 여기저기에 걸리면 고여서 결국은 썩은 물이 되지만 걸리지 않고 가면 그대로 바다에 도달한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이것저것에 걸리지 않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옳고 그름에 매여서 미운 마음을, 싫어하는 마음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니 여기저기에 걸려 고여서 썩은 물처럼 내 마음속에는 점점 나쁜 마음이 쌓여버렸다. 그리고 나쁜 마음들이 나를 점점 올가매는 것도 모르면서 힘들어했고 정작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도 모른 채 헤매고 있었다. 스스로 만든 옳고 그름의 잣대를 고집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면서 고부간의 갈등도 서서히 풀려갔다. 그러한 갈등 때문에 내 마음 깊숙이 숨어있던 큰 잣대를 발견할 수 있었고 더는 그 잣대로 인해 고통받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 잣대를 버리려고 노력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고 어머니와의 갈등도 줄어든 것이다. 산에 오를 때 나무 지팡이가 필요하면 짚고 올라가다가 산에서 내려와서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리면 그만인 것처럼 옳고 그름의 잣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정확하게 쓰면 그만이었다.
거기에 굳이 내 마음이 머물거나 붙들려 있을 필요는 없었다. 그것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아주 귀한 이치였다.